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반적인 이런 스타틴부터 PCSK9 이니비터까지 이런 리피드 로어링 에이전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없어졌는데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 예. 화면이 잠깐 없어졌는데요. 먼저 이 동맥경화의 그 진행을 보게 되면은 동맥경화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4,000년 전에 그 미라를 이렇게 CT를 찍어 보면은 이 코로나리 아트리의 칼시피케이션 그리고 에올틱 아치의 이런 칼시피케이션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벌써 그 지금보다 이제 식생활이나 뭐 이런 게 완전히 다른 그 오래 전부터 이런 동맥경화는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셨던 그림인데 뭐 이런 페티스 트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테로마 그리고 파이브로스 플렉이나 뭐 아니면 럽처가 되는 이런 플렉들이 있는데 여기 뭐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보통 이제 혈관들이 이 선상에 이제 어딘가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왼쪽에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동맥경화의 진행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낮추거나 아니면 리그레션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락이 럽처가 되면서 이 안에 있는 굉장히 트롬보제닉한 이런 콜레스테롤이 혈류에 노출이 되면서 이런 트롬바이가 형성이 되고 이제 어큐 코로너리 신드롬이나 AMI로 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제 리피드를 가능하면 많이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큰 스터디들, 마일스톤을 저희가 좀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코로너리 하트 디지의 리스크 팩터다라는 게 이제 프레밍햄 스터디를 통해서 1960년에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그 뒤에 골드스타인과 브라운이 LDL 리셉터 패스웨이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적으로 노벨상을 1985년도에 받았고요. 그리고 또 게임 체인저가 이제 1976년도에 스타틴을 처음으로 엔도라는 일본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하고 1980년도에는 머크라는 회사에서 로바스타틴을 이제 만들었고 그 뒤로 이제 다양한 스타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가장 이제 스타틴이 많이 쓰여지게 된 게 심바스타틴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스터디는 포레스트 트라이얼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다양한 스타틴들이 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PCSK9이 2003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PCSK9 이니비터라는 그런 리피드를 또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주사제가 2017년도부터 이제 시판이 되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이제 에지테마이브가 임프로브 트라이얼을 통해서 2015년부터 많이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마일스톤들이 이제 중간 중간에 우리의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스터디들이 있었는데 92년도에 나온 BMJ에 나온 논문입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스터디인데 이 당시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 하면은 이 콜레스테롤 농도는 이런 사망률에 전혀 영향이 없고 그리고 코로나리 하트 디지즈를 예방하는 거에 굉장히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식으로 논문을 퍼블리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게 BMJ에 실렸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92년도만 해도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뒤로 94년도에 이제 포레스트 트라이얼이라 그래서 심바스타틴과 플라시보를 비교한 이런 연구가 나왔는데 여기서 심바스타틴을 썼더니 사망률을 30% 아주 유의하게 감소시켜주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 스타틴이야말로 진짜 장수할 수 있는 그러한 약제구나라는 게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로너리 아트리 디지즈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뭐 포레스나 HPS, 케어나 리피드 연구들이 발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큐 코로너리 신드롬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뭐 미러클 연구나 A2G 그리고 프루빈 연구들이 나왔는데 뭐 간략하게 두 가지만 보시게 되면은 뭐 미러클 연구에서는 ACS가 뭐 하루에서 4일 정도 지난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3,000명 이상 아토바스타틴 80과 이 플라시보를 랜덤을 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ACS 환자들을 플라시보로 랜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그 당시에는 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토바 80과 플라시보를 랜덤을 해서 16주 4개월 정도 팔로우를 했는데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타틴을 썼던 그룹이 카디오베스쿨라 이벤트가 유의하게 적게 발생을 했다라는 게 나왔고요. 프루비 트라이얼도 마찬가지입니다. 4,100명 이상의 ACS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아토바스타틴 80과 여기서는 뭐 플라시보가 아니라 비교적 약한 프라바스타틴 40을
비교를 해서 24개월 팔로우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이도스 스타틴인 아토바스타틴 82, 프라바스타틴 대비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를 16% 낮춰주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피터 연구를 말씀드릴 텐데 이건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주피터하고 홉3 연구가 있는데 주피터 연구를 보시게 되면 17,8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LDL 콜레스테롤이 130이 되지 않는 그런 환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의 히스토리가 없는 남자 50세 초과하는 그리고 여자는 60세를 초과하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뭐 환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그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냥 동료 아니면은 주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로스바 20과 플라시보로 랜덤을 해서 팔로우를 했더니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가 로스바스타틴 20을 썼던 그룹에서 44%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사망률을 20%나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망률을 줄여줄 수 있는 또 놀라운 약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됐는데 그래서 진시 황제가 찾던 불로초가 바로 이런 스타틴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고 뭐 스타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다라는 스타틴도 복용자의 2명 중 1명은 목표 LDL 콜레스테롤 도달에 실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가 제대로 약제를 복용하지 않는 약제에 대한 어디어런스가 떨어지는 게 원인일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로는 이제 스타틴만 가지고 충분하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지 않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틴만 가지고 LDL이 충분하게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뭐 다른 메커니즘의 난스타틴 에이전트를 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에지테마이브입니다. 에지테마이브는 MPC1L1 트랜스포터를 이니비션하면서 이 제주놈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요. 또 PCSK9 이니비터는 이런 LDL 콜레스테롤 리셉터의 디그레데이션을 좀 억제하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에지테마이브부터 말씀을 드리면 에지테마이브는 스몰 인테스틴의 제주놈에 있는 MPC1L1 트랜스포터를 이니비션하면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나면서 림파틱 체인을 통해서 카일로마이크론의 형태로 트랜스포테이션 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출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에지테마이브를 이제 애드하게 되면은 뭐 룰 오브 6라 그래서 스타틴을 3번 더블링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에서 많게는 24%까지 LDL 콜레스테롤을 추가적으로 더 낮출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틴만 가지고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또 에지테마이브를 애드하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에지테마이브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이제 임프루브 트라이얼인데요. 임프루브 트라이얼은 이런 에지테마이브를 가지고 썼을 때 추가적인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를 낮출 수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18,000명 이상의 포스트 ACS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LDL 콜레스테롤이 심바스타틴만 썼던 그룹보다 에지테마이브를 애드하면은 54까지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벤트는 뭐 장기적으로 팔로우하면서 6.4%더 낮춰주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지테마이브를 써도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를 낮춰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에지테마이브는 특히 당뇨 환자에 있어서 효과가 더 좋다라는 것을 임프루브 연구에서 서브그룹 분석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당뇨가 있는 사람은 이런 제주놈에 있는 MPC1L1 트랜스포터의 익스프레션이 난 다이아베틱 환자보다 더 오버 익스프레션 돼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특히 당뇨가 있는 군에 있어서 LDL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에지테마이브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PCSK9이 이제 새롭게 나오면서 이것도 굉장히 LDL 콜레스테롤이 안 떨어지는 그런 환자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PCSK9이라는 거는 이 헤파토사이트나 뭐 다양한 장기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만들어지면서 나오면 이 LDL 콜레스테롤 리셉터의 저승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은 LDL 콜레스테롤과 같이 인터널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데그레데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리셉터가 원래는 리사이클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 LDL 콜레스테롤 리셉터의 숫자가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PCSK9 이니비터인 에볼로큐맙이나 알릴로큐맙을 쓰게 되면은 이 PCSK9이 LDL 콜레스테롤 리셉터에 바인딩하기 전에 그걸 이니비션 하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 리셉터와 LDL이 인터널라이제이션이 되고 LDL 콜레스테롤 리셉터는 다시 리사이클이 되면서 그 서피스에 익스프레션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더 많은 LDL 콜레스테롤을
헤파토사이트로 빨아들이면서 서큘레이팅하는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볼루큐맙 관련돼 가지고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요. 뭐 코로나리 아테로스클레로시스를 리그레션 시키고 뭐 이벤트를 감소시켜주는 연구들이 있는데 에볼루큐맙은 어떠한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에서 다 사용했을 때 추가적인 뭐 많게는 6%, 57%, 뭐 적게는 49% 정도의 추가적인 LDL 콜레스테롤 로어링 이펙트를 보여준다. 강력한 약이다라는 게 이 데스칼테스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고요. 그리고 기존에 뭐 아토바스타틴 80이 한 51%, 로스바 40이 55%의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감소시켜 주는데 로스바 20은 한 52% 정도 되고요. 그리고 로스바 20에다가 에지테마이브를 더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한 18% 정도에서 한 70% 정도 떨어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PCSK9 이니비터인 에볼루큐맙을 주사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뭐 45%에서 65% 정도의 더 강력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볼루큐맙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스타틴이나 에지테마이브를 쓰는 환자에서도 퍼센트 아테로마 볼륨을 더 낮춰주는 유의하게 낮춰주는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포리의 연구를 통해서 이런 에스태블리시 되어 있는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 환자에 있어서 에볼루큐맙을 쓰게 되면은 플라시보, 여기 플라시보라는 것은 스타틴과 에지테마이브 이런 약들을 쓰고 있는 환자들인데 추가적인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를 15% 감소시켜주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알릴로큐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RC 그 트라이얼이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서도 뭐 패밀리아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 환자 그리고 하이 카디오베스큘러 리스크 파퓰레이션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이제 RC 아웃컴 트라이얼인데 알릴로큐맙이 플라시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를 15% 여기서도 똑같이 15% 유의하게 낮춰주고요. 또한 올코즈 모탈리티를 15% 감소시켜주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다양한 LDL 콜레스테롤 로어링 약제들이 나와 있는데 그럼 얼마까지 우리가 낮추는 게 좋으냐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DL 콜레스테롤 리셉터 패스웨이를 통해 가지고 노벨상을 1985년에 탄 이 두 분 브라운과 골드스타인이 뭐라고 논문에다가 사이언스지에 썼냐면은 우리 LDL 콜레스테롤 레벨은 플라즈마 레벨은 25mg/dL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 세포에서 필요한 그러한 콜레스테롤을 서플라이하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연구한 게 처음에 패밀리아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 호모자이고트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어린애가 이제 3살 때 안자이나 생기고 6살 때 MI가 생기니까 이런 애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LDL 콜레스테롤 레벨은 높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논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여러 동물들 뭐 수렵 채집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토탈 콜레스테롤 레벨이 뭐 110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영장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10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110을 잘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토탈 콜레스테롤이 70에서 한 140 정도 레인지에 있고요.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은 35에서 70 레인지에 있는데 이 사람만 이렇게 200 이상으로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20에서 한 45 정도 된다 그러는데 우리 몸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LDL 콜레스테롤을 세포에서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서플라이하기에 필요한 LDL 콜레스테롤 레벨은 20에서 40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내용들이 논문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리의 연구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이 연구에서 미디안 값이 PCSK9 이니비터를 쓰면은 30mg/dL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레벨에서도 사이드 이펙트가 없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 우리가 PCSK9을 쓰든지 아니면 뭐 에지테마이브를 쓰든지 스타틴을 쓰든지 그러한 메커니즘이 중요한 게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낮춰주느냐가 환자의 이벤트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팩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DL 콜레스테롤이 70이 안 되는 그런 사람에서 더 낮추면 어떠냐? 그래서 여러 스터디를 이제 메타 분석을 했더니 이러한 사람들에 있어서 70이 안 되는 사람에 있어서도 뭐 20까지 더 낮췄더니 더 카디오베스큘러 리스크를 더 낮췄다. 이벤트를 더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애드버스 이벤트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낮은 환자에 있어서 더 얼마까지 낮춰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스타틴과 이런 제가 난스타틴 에이전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들이 뭐가 있느냐? 이제 TG 같은 경우도 좀 낮추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이
뭐 포지티브한 거하고 네거티브한 게 섞여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EPA만 가지고 했던 그것도 고용량의 EPA를 썼던 스터디들이 좀 포지티브한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듀스 트라이얼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TG 레벨이 150에서 500 사이, 그리고 LDL이 40에서 100 사이인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스타틴과 에지테마이브를 쓰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카디오베스쿨러 이벤트를 25%,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26% 유의하게 낮춰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TG의 터타일로 나눠서 봤을 때 TG 레벨에 상관없이 다 베네핏이 있었지만 특히 TG 레벨이 높았던 사람에 있어서는 이러한 EPA를 쓰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베포레이트 트라이얼이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도 EPA를 하루에 4g을 썼더니 동맥경화의 진행이 억제되더라라는 것을 또 발표를 해서 이러한 TG 로어링 에이전트도 동맥경화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이 플락 볼륨이 로우 어테뉴에이티드 플락 볼륨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메가 3가 다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EPA가 좋다. 그리고 EPA를 쓰게 되면은 고용량을 써야 된다. 그리고 환자 셀렉션을 잘해야 된다. ASCVD가 있거나 뭐 당뇨가 있거나 하이 TG가 있거나 이런 환자들을 잘 셀렉션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마켓에 새롭게 나올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는데 그걸 이 자리에서 뭐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이제 가장 최근 이제 근래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약제 중에 하나가 인클리슈란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이 약제는 헤파토사이트에서 PCSK9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Small Interfering RNA입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을 강력하게 50% 이상 낮춰주고요. 그리고 더 하나 더 좋은 소식은 6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하기 때문에 자주 맞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온 4 트라이얼이 발표가 되면은 이런 인클리슈란도 카디오베스쿨러 이벤트를 낮춰주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기대를 해볼 거고요. 여기 리스트된 게 이제 다 출시를 기대하면서 연구가 진행되는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뭐 봄페도익 애시드나 뭐 인클리슈란 같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약제들도 있고요. 처음 들어보는 이러한 약제들도 있는데 이러한 약제들이 다양한 메커니즘, 뭐 리버에서 작용하든지 GI 트랙이든지 아니면 뭐 라이포프로테인 리트레이든지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LDL 콜레스테롤, 리피드를 더 낮추는 그런 TG를 낮추는 그런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이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 게 좋으냐? 저는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은 처음에 태어날 때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잘 먹게 되고 하루 3끼 먹게 되면서 콜레스테롤 레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다른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런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유지하는 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현재